네, 어린 목숨을 볼모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유괴는 가장 질이 나쁜 잔인한 범죄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유괴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8살 어린이가 유괴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경찰이 공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인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재현 기자입니다. 유괴된 지 닷새가 지난 초등학교 2학년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모습입니다. 나리 양이 유괴된 것은 지난 30일 오후 2시쯤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용의자는 학원 직원을 만나 수업 시간을 묻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나리 양을 유괴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서 나리를 데려가든가요? 빨리 가자 그러고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조카도 여기 다니는데 너도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용의자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이 든 은행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은행 카드를 가지고 예예. 명동 전철역 정철역에서 10층짜리 메시지 건물 있고 10층짜리 메시지 건물? 그래 거기 예. 8층에 가서 기다려. 용의자는 통화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며 나리 양의 부모를 협박했습니다.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 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용의자가 협박 전화를 건 장소는 서울 명동의 한 카페. 남자 여자 같이 와갖고 이제 뭐 시켜갖고 이제 마시다가 전화를 썼어요. 지금 나리 양의 집에서는 용의자나 유괴된 나리 양을 봤다는 시민의 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나리를 제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 나리를 다시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끔 도와주세요. 경찰은 용의자의 몽따주를 배포하는 한편 용의자가 전화를 건 카페에서 지문을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참으로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살아서 부모 품에 안기길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박나리 양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으로 지금부터 이 박나리 양 유괴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먼저 나리 양이 숨진 채 발견된 현장 모습을 조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 3층짜리 이 가정집 지하 창고에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리 양은 옷이 벗겨진 채 등산 가방에 넣어져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리 양은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이고 입이 청테이프로 묶여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꽤 오래된 듯 나리 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목에는 손으로 목을 졸린 듯 어른 손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하 창고는 오늘 경찰에 붙잡힌 전현주 씨의 남편이 인형극단 연습실 겸 극에 쓸 인형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초 세를 얻어 쓰던 곳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하고 딸을 데리고 와서 여기를 구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나리 양이 유괴돼 감금됐고 죽음까지 당한 이 창고 안에는 유괴범들이 나리 양에게 줬던 듯 봉지에 든 과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나리 양을 살해한 뒤 내다 버릴 방법을 모색한 듯 커다란 비닐봉투도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유괴범들은 이곳 지하 창고에서 나리 양을 살해한 뒤 한동안 은신해 있던 듯 냉장고 안에는 이렇게 고추장과 음료수병 그리고 술병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나리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간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네, 나리 양 유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전현주 씨가 오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바로 나리 양 집에 협박 전화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자신을 향해서 죄어들어오자 전 씨는 서울 시내 여관 등지를 전전해오다가 오늘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유괴 사건 이후 오늘 전 씨가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을 계속해서 복창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 카드를 가지고 명동 전철역 10층짜리 메시지 건물 있고 그래 8층에 가서 기다려. 박양이 유괴된 뒤 하루가 지난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 모 카페에서 협박 전화를 건 전현주 씨는 발신지 추적 끝에 들이닥친 경찰의 검문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임신 중이어서 의심을 받지 않고 검거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그날 밤 경찰의 추적이 두려워 집을 나왔고 서울 시내 여관 등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한편 공개 수사가 시작된 뒤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인 전 씨 아버지는 방송에 자주 나온 협박 전화 목소리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송에 주던 그 녹음 테이프를 가져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그 녹음 테이프를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 부모는 내 딸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전 씨가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는 부모 진술까지 확보한 경찰은 추적 끝에 오늘 오전 서울 신림동 모 여관에 있던 전 씨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전 씨는 자신은 하수인에 지나지 않으며 2달 전쯤 자신을 성폭행했던 다른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출산을 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처지에 끔찍한 일에 가담해 모성을 잃어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중벌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네, 경찰이 박나리 양 유괴범을 검거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경찰이 유괴범은 반드시 잡히고야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낸 수사 허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나리를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보도 유성식 기자입니다. 사건 다음 날 밤 경찰은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해 명동의 모 커피숍을 급습했습니다. 이때 용의자 전 씨가 그 안에 있었지만 경찰은 전 씨가 임산부란 점만 가지고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해 그대로 놓아보냈습니다. 협박 전화 목소리와 전 씨의 목소리를 대조하지 않았고 전 씨의 지문을 채취해 전화기에 묻어있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도 소홀히 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제 인물과 다르게 그려진 몽타주를 토대로 시민의 재범안을 기다렸습니다. 몽타주만 볼 때 인물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얼굴 피부도 틀리고 임신도 저기. 전화 발신지 추적도 한국통신과의 공조 체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밤 9시쯤 전 씨가 협박 전화를 걸었을 당시 서울 염리동에 있는 전산국이 요금 정산을 위해 전산망을 꺼버려 수작업으로 추적해 통보해 주느라 경찰의 발신지 확인이 2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한 시민이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씨가 모 호텔 커피숍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화로 제보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강력계에서 전화를 받더니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놓치고 열흘 이상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전국의 국민들은 경찰이 잘못 만든 몽타주를 보면서 나리 양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네, 박나리 양 유괴 살해 사건 용의자 전현주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서울 서초동과 사당동 등 범행 현장에서 실시됐습니다. 한재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검거된 지 엿새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현장 검증에 나온 전현주 씨. 두려움과 절망감 때문인지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현장 검증은 전 씨가 나리 양을 처음 만난 모 백화점 앞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씨는 나리 양이 다니던 어학원과 살해 장소인 사당동의 극단 사무실, 협박 전화를 건 명동의 모 커피숍 등에서 범행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특히 극단 사무실에서는 집에 데려다 달라며 보채는 나리 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과 손발에 테이프를 붙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는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죄값에 대한 압박감에 흐느끼며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는 보도진 50여 명이 취재 경쟁을 벌였으며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걸 안 봐야죠. 어디가 이런 일이 있냐고. 한편 전 씨의 남편 최모 씨는 공범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현장 검증 장소에 뛰어들어 검증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주야 사실대로 말해. 너 아니잖아 임마. 시키는 대로 했잖아.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모레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이 끝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지만 공범 여부와 관련된 의문점은 앞으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정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의 용의자 전현주 씨의 부모가 딸의 범행 사실을 듣고 난 뒤에 딸에게 자살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 부모는 자신들도 함께 목숨을 끊어서 자식의 죄값을 대신 받겠다는 부모의 애처로운 심정을 밝혀서 듣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현 기자입니다. 나리 양을 유괴해서 살해하기까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적은 용의자 전현주 씨의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를 보면 용의자 전 씨는 지난 9일 범행 과정을 부모에게 털어놨고 전 씨의 부모는 전 씨에게 자살을 권유했습니다. 용의자 전 씨의 부모는 또 전 씨가 자살하면 함께 뒤따라갈 테니 걱정 말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의자 전 씨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전 씨 부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용의자 전 씨의 호출기에 찍힌 전화번호와 호출번호 등을 확보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용의자 전 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모두 5차례에 걸쳐 용의자 전 씨를 찾은 20대 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 씨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의 삐삐입니다. 삐삐 호출 정보입니다. 0, 1, 2, 9, 5, 8. 그러나 이 호출기의 소유자는 용의자 전 씨를 호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나리 양 유괴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오늘 용의자 전현주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 수사도 임신 8개월의 주부가 8살 난 박나리 양을 과연 어떻게 혼자 유괴하고 또 살해했을까 하는 그런 미심쩍은 부분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철 기자입니다. 박나리 양이 유괴된 직후인 지난 8월 30일 오후 한 은행 폐쇄로 TV에 찍힌 나리 양의 모습입니다. 전현주 씨가 돈을 찾고 있고 나리 양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검찰은 4분 동안 촬영된 이 화면에 공범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나리 양의 모습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점으로 미루어 전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도 전 씨의 단독 범행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범행 물색과 실행, 그리고 숙소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친 범행 계획이 정리되어 있고 전 씨는 이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종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 사당동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타액을 감정한 결과 모두 전 씨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AB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결혼 초에 시댁에서 마련해준 연립주택 4천만 원짜리와 관련하여 은행빚 2천만 원의 원리금을 직접 갚으라는 독촉을 심하게 받아오다가 그러나 전현주 씨가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차례 이용했는데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전현주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박나리 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사형이 구형된 전현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유괴 살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까지 한 것은 중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사형만은 면하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